이번에는 이제 동적 계획법 다음 강의 주제로 그리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분할 정복이었죠. 분할 정복 방법.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동적 계획법이 있었어요. 동적 계획법. 이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 분할 정복하고 동적 계획법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선 이 두 문제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분할해서 분할된 작은 문제를 풀고 그 작은 문제 해를 이용해서 큰 문제 해를 재구성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분할 정복 방법은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를 분할하는데 중복 없이 분할합니다. 중복 없이 분할하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떤 큰 문제는 여러 개의 중복 없는 작은 문제들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그 작은 문제들은 원래 큰 문제의 어, 입력의 크기만 조금 더 작아진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재기적으로 작은 문제 해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적 계획법은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에서 큰 문제를 분할해서 작은 문제를 만들었지만 작은 문제들끼리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겹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작은 문제 해를 어떤 DP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1차원 또는 2차원 배열 또는 리스트에 기록하는 겁니다. 즉 재기적으로 작은 문제 해를 풀어서 리턴된 해를 큰 문제 해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고, 작은 문제 해를 재기적으로 풀지 않고 직접 푼 다음에 그거를 테이블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해를 더 큰 문제 해를 이용할 때 일종의 점화식에 따라서 큰 문제 해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분할정복 방법과 동적계획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뭐 동적계획법은 적절하지 않고 분할정복으로 효과적으로 풀릴 수도 있고, 다른 문제는 반대로 분할정복은 잘 안 되지만 동적계획법으로는 잘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와 달리 지금 소개하려는 이 그리디 어프로치, 이 그리디라는 게 약간 탐욕스러운, 욕심이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욕심쟁이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욕심쟁이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디 어프로치는 앞에 있는 그 디바이드 앤 컨커라든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과는 달리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디하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상태의 가장 좋은 선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를 보고 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선택해서 원하는 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를 구성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동전 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동전 교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스름돈 문제인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1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372원을 거슬러 줘야 돼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거슬러 주는데 최소 개수의 동전으로 거슬러 줘야 돼요. 자, 그럼 372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10원짜리 37개와 1원짜리 2개, 10원짜리 37개와 1원짜리 2개로 372원을 거슬러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사용된 동전은 39개잖아요. 사실 이건 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몇 원짜리 동전을 몇 개 거슬러 준다라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이 뭐겠어요? 전체 거슬러 주는 동전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어떤 동전부터 고를까요? 생각을 하면 직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큰 동전 단위로 최대한 많이 거슬러 주는 거죠. 왜냐면 큰 동전 단위로 많이 거슬러 줘야지 이 남아있는 잔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최소 개수로 거슬러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00원이죠. 100원을 3개 거슬러 주는 거죠. 그러면 372원 중에서 300원이 남고 그럼 72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3개 거슬러 줬고 그럼 72원을 다시 거슬러 줘야 되는데 100원짜리로는 더 이상 거슬러 수 없으니까 100원보다 작은 동전 단위 1원, 10원, 50원 중에서 가장 큰 동전 단위는 50원이잖아요. 그래서 50원짜리로 한 개 거실로 줘야겠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72원에서 50원을 거실로 줬으니까 22원이 남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개를 사용했죠. 그럼 22원에서 22원을 그럼 어떻게 거실로 줘야 되냐면 10원짜리 2개를 거슬러 주면 22원에서 20원이니까 나머지는 2원이 남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2개의 동전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원 남았죠. 2원 남았으니까 이거는 1원짜리 2개를 사용하면 다 거슬러 줬죠. 그래서 여기는 2개를 사용했어요. 그럼 결국 총 몇 개를 사용했냐면 3개, 하나, 2개, 2개니까 8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372원을 다 거실러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372원을 거슬러 주는데 자, 그러면 이 8개보다 더 작게 거슬러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상태는 8개만으로 372원을 거슬러 줬는데 예를 들어서 8개보다 더 작은 7개의 동전만 사용해서 거슬러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증명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동전을 거슬러 주면 그게 항상 최소 개수의 동전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 1원, 10원, 50원, 1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전 단위를 갖고 있다면 항상 가장 큰 단위의 동전부터 최대한 많이 거슬러 주는 전략이 항상 최소 개수의 동전으로 거슬러 줄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어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금 동전을 얼만큼 거슬러 줄지를 선택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가장 동전 개수를 최소로 해서 거슬러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가장 큰 동전 단위를 최대한 많이 거슬러 주는 전략, 선택. 그게 바로 그리디 전략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동전 단위와 지금 남아있는 거슬러 줘야 되는 잔액을 비교했을 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가장 직관적이고 유리할 것 같은 기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디 선택 기준이라고 하고 이런 그리디 선택 기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직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항상 올바른 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원, 10원, 50원, 100원을 갖고 있는 이 동전 단위는 항상 왜 그리디 방법으로 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쉽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사용해서 거스를 수 있는 게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을 더 작은 동전 단위로 더 적은 개수로 거스러 줄 수 있나? 거스를 수 없어요. 왜냐면 50원은 100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고 10원은 10개, 1원은 100개가 필요하잖아요. 100원은 100원짜리 하나로 거스를 수 있지만 다른 더 작은 동전 단위로는 더 많은 개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100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작은 동전 단위를 여러 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즉 1원과 10원과 50원의 배수 중에 1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동전 단위라면 예를 들어서 1원, 5원, 7원 뭐 이렇게 세 가지 동전 단위가 있다고 치고 내가 거슬러 줘야 될 거스름돈은 15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리디한 방법에 따라 해볼까요? 가장 큰 단위는 7원이잖아요. 7원으로 하나 거슬러 주고 그럼 얼마 남냐면 6원이 남나요? 7원을 거슬러 주면 7원으로 두 개를 거슬러 줄 수 있네. 2, 7, 14, 14원까지 거슬러 줄 수 있으니까 7원짜리 두 개를 사용하고 1원 남잖아요. 그럼 1원 곱하기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동전이면 되죠. 3개의 동전이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게 그리디 솔루션이잖아요. 그리디 해. 만약에 그리디 해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5 곱하기 3 해서 3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디한 해도 3개로 거슬러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한 5원짜리 3개를 거슬러 주는 방법도 3개만 거슬러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원을 거슬러 주고 싶다. 그러면 그리디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단위인 7원으로 한 개 우선 거슬러 줄 수 있고 나머지는 3원인데 그러면 1원짜리 3개를 거슬러 줄 수 있죠. 그러면 총 4개의 동전이 사용됐죠. 이게 그리디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적은 개수로 거슬러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5원짜리 2개를 사용하면 2개만 사용해서 거슬러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리디 솔루션이 진짜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는 그리디 방법이 동작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앞에 있었던 1원,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 단위라 1원, 5원, 7원짜리 동전 단위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바로 작은 단위들이 큰 단위의 동전에 대해서 배수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1원은 7개를 하면 7원을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5원은 5원에 몇 개를 해서 7원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7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스름돈과 5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스름돈이 서로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원으로 표현하는 게 7원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단위부터 선택을 하는 그리디 기준이 여기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최소 개수의 동전으로 교환하는 문제는 주어진 동전 단위에 따라서 그리디 알고리즘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간단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제를 줄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할 일이 5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5가지를 각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첫 번째 일은 2시간 걸리고 두 번째 일은 1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이렇게 각각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능하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맡겨진 5가지 일 중에서 이 9시간 이내에 뭔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각 일마다 필요한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일을 이 9시간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부터 하겠어요? 어떤 일부터 하겠어요?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이제 일들을 하나씩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0번 1, 1번, 2번, 3번, 4번 1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떤 일부터 맨 처음에 하기로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의 기준은 뭐겠어요? 9시간 내에 해야 돼.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 가장 작은 일부터 선택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4, 6, 3 중에서 1번부터 먼저 하는 거죠. 1시간짜리부터 1부터 먼저 하는 거죠.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짜리 1, 3시간짜리 1. 근데 아직까지 더했더니 이게 6이잖아요. 9를 안 넘었잖아요. 그쵸? 9보다 작죠. 그러면 또 뽑는 거죠. 그 다음에 4시간짜리 1을 뽑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0이 돼서 9를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3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뽑는 게 가장 많이 일을 한 것 같다. 그럼 3개까지 할 수 있잖아요.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일을 많이 한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뽑지 않고 4시간짜리를 뽑아도 이게 7시간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3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즉 1, 2, 4를 뽑아도 답이 되는 거죠. 1, 2, 3을 뽑아도 답이 되는 거고. 즉 답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3개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개수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은 답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항상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가? 그리디로 선택한 것이 항상 답인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 증명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디 알고리즘에서 가장 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리디 선택 기준을 고르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뽑은 것들이 진짜 해냐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해를 출력하느냐라고 증명하는 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리디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리디 솔루션 이게 해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죠. 해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게 그리드 솔루션이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을 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뭔가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 발생. 왜 모순이 발생하냐면 그리디 솔루션은 항상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했으니까 그 결론을 부정했으니까 뭔가 가정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그리디 솔루션은 항상 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이게 해가 아니라고 하면 가정에 뭔가 모순됨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P면 Q를 증명하는 것과 not Q면 not P를 증명하는 거는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거죠. 대우명제. 이 대우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 하냐면 기류법이라고 그래요. 기류법. 그거는 대우명제로 원래 본명제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디 알고리즘이 올바르라는 것을 증명할 때는 대부분 다 이 대우명제, 즉 기류법의 방식에 따라서 증명을 합니다. 즉 그리디 알고리즘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그렇게 결론을 해서 논리를 진행시키면 애초에 우리가 가정했던 거에 모순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죠. 왜 모순이 발생하냐면 맞는데도 틀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에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뭔가 그리드 솔루션은 세 개를 골랐잖아요. A1, A2, A3라는 이 세 개의 E를 골랐는데 이게 해가 아니라는 거죠. 해가 아니다. 해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해는 B1, B2, B3, B4로 3개 이상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3개 이상을 고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1, B2, B3, B4가 뭔가 이 일의 시간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죠.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정렬하면 되니까.
B1이 가장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제일 작고 두 번째 B4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A1, A2, A3도 그런 거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에 필요한 시간이 가장 작은 애부터 차례대로 이 t를 넘지 않은 동안 계속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A1이 가장 시간이 작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B1, B2, B3도 그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B1, B2, B3 세 개를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을 더한 값. A1, A2, A3를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을 x라고 하고 이 시간을 y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는 y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x가 y보다는 절대 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시간이 작은 1부터 연속적으로 3개를 뽑았잖아요. 그럼 이 3개가 n개의 일 중에서는 가장 시간이 작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B1, B2, B3는 뭐겠어요? 사실 A1, A2, A3와 똑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y의 값이 x의 값보다는 어,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같거나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해는 B4를 뽑았어요. B4를 뽑았다는 건 뭐죠? y에다가 B4를 더한 게 t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B4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A1, A2, A3 즉 이게 x잖아요. x에다가 그 다음 거 A4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A4를 왜 못 뽑았어요? t보다 크기 때문에 t를 넘어가기 때문에 못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4는 B4보다는 더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왜요? 여기 있는 A는 전부 다 정렬돼 있어요. 오름차순으로. 그래서 A1이 제일 작은 A2, A3 그 다음에 A4가 있을 거 아니에요. A4가 전체 N개 중에서 네 번째로 작은 애인데 그러면 B4는 네 번째로 작거나 그 이후 그거보다 더 큰 애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X에서 F4를 더했는데 T보다 컸어요. 그런데 Y에서 B4를 더했더니 T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이 두 개의 식이 맞을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X는 Y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A4도 B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럼 X에서 A4를 더한 거랑 Y에서 B4를 더한 거랑 뭐가 더 작아요? 이게 더 작죠. 더 작은 게 T보다 크다 그랬어요. 근데 더 큰 게 T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죠. 뭔가 논리적으로 이 부등식에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 결국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한데 얘를 정렬해요. 정렬해서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1, 2, 3, 4, 6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그리디 솔루션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뽑는 거죠. 얘 뽑고 얘 뽑고 아직까지는 T를 안 넘었어요. 9를 얘 뽑고 다 합해서 6이고 얘를 뽑았는데 더하니까 10이 돼서 9를 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뽑은 것만 갖고 그리드 솔루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처음 세 개가 A1, A2, A3였다는 거고 A4에 해당하는 게 이제 4였다는 거죠. 그리고 B1, B2, B3, B4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렬하지 않고 마음대로 뽑았는데 이 네 개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순서대에서 큰 순서대로 B1, B2, B3, B4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방금 말했던 논리를 전개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X는 절대 Y보다 클 수 없다. A4도 B4보다 클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당연히 그리디 솔루션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디 솔루션부터 X에서 A4를 더하면 T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세 개만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4개짜리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는 해는 Y, 즉 B1, B2, B3에서 B4를 더한 게 T보다 작았기 때문에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이 두 부등식은 이 초록색 두 개의 부등식 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증명이 된 거죠. 그리드 솔루션은 항상 올바른 답을 낸다. 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동영상에서는 유명한 그리디 문제인 강의실 배정 문제를 설명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허프만 코딩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